4월 9일 토요일 오후 님만해민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 공기 질도 나쁘지 않았어인지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딱 봐도 님만해민 상권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많이 비실거려져 보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님만해민에 성업했던 가게들이 하나 둘씩 셔터를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힘들어 보이네요.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지금 문 닫고, 저 사진에 보면 눈물 쭉쭉 흘리고 있는 거로 봐서 문 닫고 임시 폐업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3일 후면 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송크란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송크란 일주 전부터 분위기가 업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2년 전에 있던 가게 중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만 보이네요. 예전 같으면 관광객이 제법 걸어다니는 곳인데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 한산합니다. 태국에서 오후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관광객과 개뿐이라고 말하는데 개는 낮잠을 자는 것 같고 한산한 것으로 보아 관광객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님만해민 지나는 대부분은 태국인이고 서양인들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많았던 중국인들은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중국인 여행자가 주 고객이었던 상가들의 피해는 방금 보았던 아이베리 가든처럼 거의 문을 닫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긴 님만해민 소위 17거리인데요. 많은 상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왼쪽에 마사지 가게가 하나 보입니다. 여긴 운영하고 있네요. 이유가 있겠죠. 여긴 식당이 많고 현지인이 주로 고객이어서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이 보이는데 여기에 관광객이 없으면 땡큐죠. 여기 건물 또 임대나 매물로 나온 거죠. 이렇게 현재 님만해민에 임대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매물을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같은 곳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죠. 곧 코로나가 끝나면 선점하려는 의도겠죠. 여기도 최근에 리스토에이시라는 규모가 큰 카페가 3호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만 열은데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네요. 갤러리 시스케이프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면요, 왼쪽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 맞은편에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두 폐점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역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있거나 자신의 건물인 상인들은 살아남았는데 규모가 작게 상점을 열었거나 그런 상점들은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왼쪽 저것은 랑미버거라고 님만해민점인데 운영 중이네요. 랑미버거 올드시티점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본이 좀 있으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게하와 식당은 없어진 것 같고요. 왼쪽에 바이크 렌트샵이나 식당도 없어졌네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맛보다 비싼 망고 탱고 자리인데 예전엔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은 폐업하고 했네요. 소위 13거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휑하네요. 역시 임대 광고가 보입니다. 현지인 대상 가게들이 살아남아 있고 관광객 대상 가게들은 폐업한 곳이 많아 보입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해 치앙마이 관광업은 큰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임대인지 매매인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커피숍이 운영하고 있고 또 임대가 나와 있고
맞은편에 보이는 태국 식당은 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배달 유지 커피숍 위버가 보이고요. 여기는 잘 됩니다. 지금도. 여기 치앙마이도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시장이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소위 11거리에 한인 민박집 미소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지네요. 왼쪽 저기 미소녀가 보입니다. 여전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소녀 한인 민박은 접었고요. 지금은 식당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소녀를 왼쪽에 두고 좀 가다 보면 시아국수집이 나오는데 치앙마이 오는 한국인 여행자라면 거의 가본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시아피시 국수집은 운영 중이네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돼지갈비탕 집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회전을 해서 이쪽에 미용 관련 가게와 옷가게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몇몇은 문을 닫고 몇몇은 운행하고 있네요. 소위 9번 도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카페하고 술집이 있는 거리였는데요. 술집은 낮이니까 문을 닫았을 거고 카페는 여전히 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토요일인데. 한국 한 달 살러들이 많이 묵었던 PT 레지던트 오른쪽에 보이고요. 위치와 가성비가 좋죠. 좀 낡긴 낡았지만. 소위 7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바와 클럽이 많아 지금은 낮이니까 조용하겠죠. 근데 밤에는 제법 북적거립니다. 아름답게 꾸민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고 물도 좋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설렁하고 2년 반 만에 왔던 치앙마이인데 자주 다녔던 가게들은 좀 없어졌고 새롭게 생긴 곳도 많고요. 식당보다 술집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팬데믹 상황에서 10시 이후 술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 태국 정부인데 대부분 술집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술집 1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자본 있는 가게들이 힘든 가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쇠고기가 맛있는 집이었고요. 오른쪽에 식당은 새로 생겼네요. 저기는 아까 말한 리스트 8인데요. 여기는 하루 종일 고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네요.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이네요.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원님만이 나오는데 원님만에는 식당가가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싹 문 닫았습니다. 원님만에 세련된 상가도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손님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원님만 1층 바는 최근에 핫해서 핫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원님만의 마켓이 열리는데 그것도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민마니민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게스트하우스, 여행사, 마사지샵, 식당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이 없으니까요. 태국 정부가 태국 입국 절차를 위한 타일랜드 패스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처럼 입국 전 PCR 테스트나 호텔 격리가 있는 한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까지 오는데 예전엔 30만 원이 왔는데 지금 한 100만 원이 넘으니까 말 다 했죠. 태국 정부가 올해 6월부터는 PCR 테스트 없이 ATK 테스트만으로도 들어오게 한다는데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실한 사람이 아니면 지금은 치앙마이에 오는 것이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중국 상황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던 치앙마이에서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의 대부분 상점이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국이나 한국이나 소상공인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건물이 몰라도 비싼 임대료를 감당 못해 눈물을 머금고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리모델링 한창 진행 중인 가게도 있는데요. 코로나 풀릴 날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임대가 되지 않은 건물을 싸게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오픈 준비한 가게들이 자주 보입니다. 지금 이 상가도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코로나가 더 확산될지 위드 코로나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금열이 있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럭셔리 스파도 매물로 나왔는데요. 열리면 잘 되긴 할 텐데 돈 있으면 인수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친 생각이죠. 동남아에서 마사지 사업이 나쁘지 않다고도 말을 많이 하거든요. 태국에서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태국은 외국인들이 장사를 하기 힘들게 꼼꼼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은 과거 우리나라 IMF 때처럼 자산가에게 기회를 주었고요. 소상공인은 힘들어서 헐값에 자산을 팔아야 하게 만들었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나라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주려는 노력도 하는데 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한인 게스트하우스도 모두 폐업했고요. 제가 처음에 갔던 우유 게스트하우스도 지금은 폐업했습니다. 우유 게스트하우스 있을 때 자주 갔던 카페 겸 식당이 있었는데 되게 허름했고요. 하지만 가격이 쌌고 맛도 있었고 음식도 웬만한 음식도 다 있었고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식사도 가능했고요. 거기가 아직까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른쪽은 가정집인데요.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죠. 자본주의 변덕의 혜택을 받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집 짓고 살았을 뿐인데 자산이 늘어난 거죠.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부자가 된 거죠. 부럽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면 치앙마이 대학교 컨벤션 센터가 나오는데요. 태국 사람 컨벤션 되게 좋아합니다. 컨벤션 방향은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도로가 이 지경입니다. 이놈의 양극화는 이런 하찮은 곳까지 꼼꼼하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곳이 나올 텐데 강아지가 여유롭게 길을 건너다 멈췄네요. 예전과 다르게 깔끔한 양칠 건물이 보이고요. 아, 여기도 바뀌었네요. 더 대형화되었네요. 주변에 일하는 현지 직장인이 주로 오는 곳인데 여기는 더 확장되어 깔끔하게 꾸며져 있네요.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 컨벤션 센터를 빠져나와서 맞은편에 보면은 공원이 있습니다. 프린세스 머드 헬스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님만해민의 유일한 공원이죠. 이른 아침 해질 즈음에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공원을 쭉 끼고 쭉 내려가면 치앙마이 대학교 간호학부와 기숙사들이 오른편에 쫙 보입니다. 엄청 크지요. 치앙마이 대학교는 북부에서 가장 큰 대학인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학생식당은 저렴하고 맛도 있습니다. 한 3,000원 미만으로 모두 해결 가능한 곳이고요.
그렇다고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커피숍하고 호스텔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업한 것으로 보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동네가 조용하고 지내긴 좋은데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곧 데이지 계야에서 운영했던 별관이 보일 겁니다. 지금은 어떤 분이 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며 유기한 안 하고 있고요. 데이지 게스트하우스가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곳은 우유 게스트하우스 있는 곳이고 오른쪽은 리모델링이 한참 중인 건물입니다. Preview.